항상 이렇게 잘 빠지고 항상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한 10kg 이상 빠지고 나서 한 달 동안 정체기가 왔어요. 제가 그 정체기를, 유지기를 탈출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정말 이 안 했다면 이 유지기가 너무 길어졌을 것 같고 그동안 제가 너무 지쳤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거를 알았고 그렇게 음식물을 제가 또 가려서 먹어가면서 효과를 많이 봤고요. 이렇게 효과를 진짜 많이 누리셨는데 항상 이렇게 잘 빠지고 항상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중간에 힘들었던 시간도 있을 거고 정체기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께 도움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팀키토 유튜브를 다시 정주행해요. 아, 이랬었지. 아, 이래서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건데 내가 지금 먹으면서 하는데 이게 뭐가 힘들다고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 그런 계기를 계속해서 가졌고 카카오톡에 팀키토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 거의 1,500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초반에는 질문하는 거에 정말 친절하게 다 답변해 주시고 제가 정체기 때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죠? 라고 했더니 그럼 드시는 식단을 한번 올려보세요 라고 누가 그러셔서 제가 한번 먹는 거를 올렸더니 그 식단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야채는 무조건 다 좋은 줄 알고 야채를 닭백숙에 넣어서 푹푹푹 끓여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채를 그렇게 오래 가열해서 끓이면 야채도 탄수화가 된다고.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걸 끊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식단 점검도 받고 그랬더니 확실히 배고픔도 식욕도 좀 조절이 되더라고요. 네. 이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다이어트를 다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다 알아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서로 괜찮다고 그러고 오늘 먹었으면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된다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 마음에 되게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 유튜브 하면서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던 이유가 지금 느꼈던 장점들 있죠. 그 장점이 제가 키토를 혼자 할 때 너무 필요했었거든요. 전 트레이너였는데 트레이너들 사이에서 약간 이상한 놈 취급을 받고 뭔가 같은 편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외로웠던 적이 많은데 제 영상 보고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이 좀 우리가 한 팀으로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던 톡방인데 이게 분위기가 엄청 잘 잡혀가지고 되게 서로서로 잘 도와주세요.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은 한번 들어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 10kg 이상 빠지고 나서 한 달 동안 정체기가 왔어요. 10kg 빠지고 한 달간 정체기. 네.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이 진짜 저는 9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버텼냐면은 단체 카톡방에서 식단 점검도 받고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정체기가 와서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정체기 말고 우리 유지기라고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지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때까지 빠진 10kg가 내 거가 되는 시간이라고 우리 좀 즐기자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좋다. 10kg 빠진 내 몸무게가 내 거가 되면 완전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정체기 유지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다시 감량기가 찾아올 거란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이 유지기를 잘 즐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냥 평소 식단대로 운동량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이 유지기라는 단어에 진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음식보다도 멘탈 때문에 중독 포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정체기가 왔을 때 안 빠지니까 이 방법은 틀린가 보다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우리 몸은 체중이 급격하게 변하면 그 체중에 적응하는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기간을 오히려 길게 유지하지 않으면 쉽게 요요가 오거나 이렇게 또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 키토제닉 하는 분들 분명히 다 느끼실 거예요. 10kg 정도 빼면 정체기가 옵니다. 근데 그때 무너지지 마시고 이거는 유지기고 적응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버티면 영양님처럼 20kg 이상 감량할 수 있으니까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체기를, 유지기를 탈출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강남에서 팀키토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월간 팀키토. 네, 월간 팀키토. 거기에서 윤겸님이 바이오컴에서 진행하는 지연성 알러지 검사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지연성 알러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알러지지? 알러지는 알겠는데.
근데 저는 알러지가 없는 체질이었거든요. 어떤 음식물에도 급격히 나타나는 알러지는 없었기 때문에 네. 지연성 알러지에 대해서 되게 신기했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그 지연성 알러지가 있으면 발생하는 증상들이 네. 비만일 때 갖고 있었던 네. 증상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절의 통증, 복부 팽만감, 만성염증 그런 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연성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네. 그쵸. 네, 그걸 알게 됐고 제가 바이오컴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우리가 평소에 많이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한 검사를 쭉 했는데요. 그 반응 중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초반 10kg 이상을 감량했을 때 먹었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3단계 이상의 알러지 수치가 나온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걸 먹어도 감량이 됐지만 지금 이 유지기 때는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음식물을 먹어서 한번 감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만도 염증의 일종이잖아요. 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염증 수치가 낮은 걸 먹어봐야겠다. 되게 잘 판단하셨다. 그래서 그 식재료가 뭐였냐면 오리고기, 그다음에 계란, 오징어, 양배추. 그 제가 좋아했던 당근하고 호박이 제가 4단계 이상이었던 거예요. 많은 채소 중에 당근하고 호박은 안 됐던 거죠. 좋아하는 건데. 네. 그래서 수박도 그랬고요. 근데 어차피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키토제닉 음식물 검사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1단계가 나온 게 좋은 거긴 하지만 키토제닉을 진행할 때 먹을 수 없는 종류의 음식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우선 그거는 제외시키는 거죠. 그리고 3단계 이하에서 키토제닉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의 재료를 선택을 해서 그거 위주로 드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한 달 지났죠. 제가 8kg를 감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뵀는데 다른 사람이 돼서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정말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안 했다면 이 유지기가 너무 길어졌을 것 같고 그동안 제가 너무 지쳤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단계가 높은 걸 계속 못 먹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3개월 이상 그 음식물을 좀 줄였을 때 알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검사를 1년에 2번 정도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거 먹고 싶을 때는 또 반응이 달라졌으면 또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유지기를 잘 무난히 돌파했다. 탈출했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정석도. 일단 지금 하신 거는 지연성 알러지라고 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12시간 이후에 알러지 반응이 오는 음식을 가려내는 검사입니다. 나는 뭐 새우 알러지 이런 거 없는데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먹고 나서 어떤 반응이 오냐면 약간 얼굴이 붓는다든지 혹은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런 반응들은 결국에 체중 감량을 억제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이제 가려서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은영님 같은 경우는 센터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받으셨지만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끝에 체열해가지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진짜 한 번쯤 꼭 해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그 검사를 하고 나서 참치에 알러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참치를 먹으면은 이런데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납니다. 근데 이런 걸 알면은 이제 안 먹을 수 있고 오히려 다이어트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몸에 어떤 음식이 맞는지를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진짜 치트키 같은 건데 요걸 이제 해외에서는 바이오 해킹이라고 불러요. 내 몸을 실질적으로 진짜 해킹하는 해커들이 컴퓨터 해킹하듯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나 이런 IT에 있는 또 유명한 기업인 분들이 많이 하는 검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신빙성이 있는 거니까 한 번쯤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사실 이런 검사는 꼭 바이오컴이 아니라 기능의학 병원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기술력 차이로 정확도가 바이오컴이 거의 뭐 2~3배 높습니다. 다른 데서 하면은 약간 정확도가 확실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알러지가 없는데 있다고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왕 할 거라면은 금액도 비슷하다면 이제 바이오 검사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체기 유지기 때 했던 방법 중에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16시간 공복, 그다음에 8시간 식사 이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헐적 단식은 나는 못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 단식이란 말만 들어도 너무 두려웠어요. 힘들죠. 네. 딱 듣는 순간. 네. 그럼 걷기를 끊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16시간 동안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네. 지방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다 보니까 16시간이 금방 지나 있었고 8시간 동안 식사를 2끼로 나눠서 했더니 너무 효과가 좋았고요. 정석대로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또 하나는 또 여성분들한테 해당하는 건데 생리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생리 전 일주일에 식욕이 굉장히 많이 땡기거든요. 맞아요. 네. 네. 어느 분은 단 게 땡기시는 분들이 있고 매운 게 땡기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때 그 주기를 좀 이용했어요. 우선은 생리 일주일 전은 당연히 식욕이 땡기는 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때는 탄수화물 함량을 비율을 조금 높여줘요. 왜냐면은 너무 탄수화물을 제한해 버리다가 갑자기 식욕이 폭발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걸 미리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밥 2숟가락 정도 먹었다면 한 끼에 그날은 3숟가락이나 4숟가락 정도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단백질 함량을 좀 줄이고 지방 함량을 좀 높여서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을 많은 증량 없이 유지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지나는 거죠. 그러면은 큰 스트레스 없이 그 기간을 보낼 수가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또 생리가 시작되면 바로 식욕이 줄어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조금 더 클린하고 타이트하게 식단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유지를 잘 했다면 2kg에서 3kg 정도가 내려가더라고요. 네. 어우, 진짜. 저는 그래서 한 달 내내 힘들게 키토제닉 하는 게 아니고 이 주기를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잘 먹었으니까 이번 주는 할 수 있지. 네, 강약 조절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틴기토 영양 코치로 오셔야 됩니다. 이미 전문가가 되셔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은영님처럼 연령대도 비슷하고 또 여성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정체기를 겪는 분도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좀 많이 여러 번 돌려보시기를 바랄게요. 이 호르몬 변화를 이용할 줄 알아야 진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넘어가서 네.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 이 네. 아이템은 진짜 좋았다 싶었던 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많이들 아시는 에삽이라고 하죠. 네. 애플 사이다 비니거. 맞아요. 사과 식초예요. 네.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양조 식초 이런 거 말고요. 자연 초모라고 하나요? 초모라고 하나요? 네. 마더. 네. 그런 게 함유되어 있는 에사비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에사비를 아무 때나 드시는 것보다 식사를 하시기 전 20분, 그 다음에 식사 중간, 그 다음에 식사를 마치고 20분 안에 에사비를 드셔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에사비는 언제 먹나요? 아무 때나 먹나요? 라고 하시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카톡방에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했던 이 방법을 꼭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효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키토제닉을 진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중에 하나가 변비가 심했어요. 네. 오죽하면 화장실 그 수납장에 관장약을 쌓아놓고 살았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 단체 카톡방에 변비 해결 방법을 되게 많이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들었던 게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방법, MCT 오일을 먹으면 또 화장실을 잘 간다는 방법, 장을 좀 자극해주죠. 네. 네. 그 다음에 유산균 복용법, 그 다음에 뭐 야채,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시라는 네, 방법, 그다음에 물을 좀 많이 먹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5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했는데도. 네.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이유를 이 단체 카톡방에 굉장히 고수분들이 많은데 많은데 이 소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뭐였냐면은 아무리 물을 많이 섭취하셔도 나트륨 함량이 몸에 낮으면 수분 흡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삼투압. 네. 아 그러면은 한번 이 방법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아침에 다들 많이 음양탕 드시거든요. 저희 회원분들 음양탕에다가 소금 그 아무 소금은 또 안 되고요. 미네랄 함량이 높은 소금. 네. 소금을 티스푼으로 한 숟갈 넣어서 마시기 시작했더니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부드럽게 편안하게 변을 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소금물 섭취를 하고 있고요. 소금물 섭취를 하면서 수분이 잘 흡수가 되니까 피부도 더 촉촉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미안한 게 지방한테 미안하고 소금한테 미안해요. 이때까지 계속 나쁜 건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기존 다이어트의 상식을 깨는 틀을 깨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되게 이단화라고 해야 되나? 사이비라고. 네, 사이비라고 그렇게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신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금 내용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에
소금 장수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것도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소금은 사실 우리 몸을 돌리는 데 있어서 거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소금을 안 먹으면 오히려 몸이 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먹어야 대사가 좋아지고 살이 더 잘 빠집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저염식을 했을 때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지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소금에 대한 오해 멈추시고, 그리고 심지어 키토제닉을 한다면 약간 짭짤하게 드신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이제 많이 알게 되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좀 네. 꿀팁 같은 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를 하지 않으셔도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말 꿀템이에요.